수많은 전세사기 수법 중 동시진행 수법은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보고 조심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기범들의 공인중개사까지 연루되어 있으면 막아낼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기 수법을 예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중계약, 다중계약, 그리고 신탁등기 사기 등은 꼼꼼히 살펴보면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진행 수법은 현재 그 어떤 예방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도덕성과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전월세를 구하는 사회초년생들도 정확한 부동산 지식을 갖추고 매물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기범들이 전세 사기를 치지 못하게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처벌이 약하니 잠깐 살고 나와 또 사기를 치고 주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 등을 선고받은 공범들이 다시 주범이 되어 사기를 치게 되는 사법부의 사기범 양산 시스템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이 영상에서는 계속되는 전세 사기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특약사항 기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려 합니다. 전세 계약 시에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습니다. 특약을 넣으면 안전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수많은 전문가와 국토부까지 나서서 계약서에 특약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국토부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이후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집주인은 대출을 금지한다는 특약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배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이 내용이 지켜지게끔 고지하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 체납한 국세 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지키지 않을 시 처벌 규정이 없어 당장 법적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특약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은 관련법상 처벌 조항이 없음에도 특약만을 강조합니다. 특히나 전세 사기나 경매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그 어떤 특약도 별 효력이 없는 문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약을 안 넣는 것보다는 넣는 게 낫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약을 넣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대출이 많이 잡혀 있는 등의 문제 발생 여지가 있어 꺼림직해 안전장치로 넣는 특약은 안 지키는 경우엔 피해를 먼저 보고 나서 소송까지 가야 하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더구나 소송에서 승소해도 피해 금액을 못 받아내는 경우가 허다하고 실익이 없어 소송조차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 이후 입주 전 대출 금지 등의 특약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전한 거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계약일에 맞춰 대출을 진행 중에 있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특약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특약을 넣어 임차인을 안심시키는 데 역이용하거나 책임 회피용으로 사용하는 일부 중개사들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대출금이 많아 위험해 보이지만 그런 집을 소개하고 계약을 부추겨 놓고 문제 발생 시 특약을 넣어줬으니 책임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진행 사기건들도 계약서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특약으로 넣고 실제 가입까지 하지만 현재 보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어이없는 특약들은 이런 겁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특약은 선순위 대출금으로 인해 전세가 안 나가는 집 등이 이런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불리한 조건을 안고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지키지 않을 시 복잡한 민사소송밖에 해결 방안이 없으며 소송으로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조건을 앞세우는 집은 아무리 마음에 드는 집이어도 계약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바뀔 시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특약입니다. 이 문구의 경우도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집주인이 바뀐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진행 사기건도 이걸 노리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계약 시 이 문구에 대해 반감을 갖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특약입니다.
과연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 계약과 상관없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줄 임대인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계약 시에 이런 문구에 응할 임대인이 있을까요? 소유권 변경 고지나 임대 만료 시 보증금 즉시 반환 특약을 흔쾌히 응하는 임대인이 있다면 그게 더 사기의 확률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특약이라며 5개에서 8가지 정도의 특약사항을 소개하며 꼭 기재해야 한다는 글들이 많은데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해야 할 내용들은 이렇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다음날로 정한 조항을 당일로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전입신고와 대출 실행이 같은 날 이루어지면 대출은 당일 효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는 이길 0시 효력이 발생해 은행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런 문제로 경매 진행 시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당일 대출 금지 특약을 아무리 넣어봤자 안 지키면 소용이 없는 특약이 되는 것입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계약 직전과 직후 등기부를 직접 확인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 대출이 실행 중이라면 등기부에 신청사건 처리 접수 중이란 워터마크가 찍히고 이 부동산은 근저당권 설정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찍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대가 잘 맞아야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대항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를 하면 이길 0시가 아닌 당일 0시로 조항을 변경해 같은 날 진행건에 대해서는 1순위로 효력을 발생시켜 임차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항력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할 수 없다면 모든 은행과 금융권, 등기소 등의 전산망을 통해 연결된 인터넷 사이트나 안심전세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정일자 접수와 근저당권 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진행 상태 등을 계약자가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출이 진행 중인 주택에 들어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 예방 차원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5개 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 시스템으로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보호 주체가 임차인보다는 은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앞서 설명한 대출 진행 상태 확인과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특약사항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일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버리는 경우와 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을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 그리고 전세보증금으로 융자를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조건 등으로 계약하는 경우 불이행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에 대해 임대인이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얼마 이상 등의 처벌조항을 신설해 처음부터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주임법은 형법이 아닌 민법이므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전세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사기와 주임법 위반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기에 민법의 특별법인 주임법의 특별조항을 적용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민사와 형사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민법에 대한 민사소송법이 존재하며 법의 개정, 제정자들의 의지와 법률 시장의 효용성, 그리고 관련 법들 간의 형평성, 또한 악용하는 문제점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이루어지는 건 희박합니다. 그렇지만 민사소송까지 가기 이전에 처벌조항으로 예방하자는 의견입니다. 특약을 기재하고 임대인이 안 지키면 사적거래 영역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퉈보라고 하는 건 국가적인 방관이며 사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일부 임대인들의 융자 말소 조건 등의 특약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런 행위들도 엄연히 따지면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물론 법조인의 시각에서는 사기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돌려주려고 했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정상 안 됐다라고 해버리면 사기 성립이 안 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기망할 목적이었다는 걸 피해자가 소송에서 입증해내야 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 총 가구 중 47.5%가 전세로 거주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세 계약은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범들과 일부 공인중개사의 사기 행위와 무책임한 중개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은 기본으로 터집니다.
전세 사기의 경우는 수십 년 전부터 고전적인 사기 형태와 최근에 변형된 사기 형태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지금에서야 대표적으로 신축 빌라 전세 사기가 생겨난 것처럼 언론에서는 비중을 두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전에는 전형 뉴스에 방영조차 잘 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 메인 뉴스로 앞다퉈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임대차 보호법을 수없이 개정해 왔지만 수많은 문제점을 낳았고 개선되어 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든 보이스피싱이든 다단계 사기든 행하려는 전문 사기범을 그 어떤 법으로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 개정하는 방법만이 대한민국 사기꾼 양산 시스템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봅니다.